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네일살롱 심층 기사가 7일과 8일 온라인판에 이어 주말판 일면에 실렸습니다. 내일업계 인종차별과 노동력 착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사는 업계는 물론 한인사회, 미 주류사회까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당국의 단속의 칼날이 업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1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내일업계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와 유해성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한국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을 고발한 자사의 보도와 관련해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네일살롱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매니큐어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한국어, 중국어, 서바나어 등 6개 언어로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행위를 불법이라는 고지문을 업소에 게시토록 했습니다. 네일살롱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는 물론 장갑까지 착용해 고객과의 피부 접촉이나 화학물질에 따른 감염을 막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성명을 내고 뉴욕주는 임금 착취와 부당 노동 행위와 싸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힘겹게 번 임금을 빼앗기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강탈당하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일원에는 6,000개에서 7,000개의 네일살롱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3,0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일살롱 직원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네일살롱의 직원이 되려면 우선 $100의 돈을 주인에게 줘야 하고 충분한 기술을 갖췄다고 주인이 판단하기 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받는 월급도 쥐꼬리만한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게 주인은 때로 직원을 폭행하지만 네일살롱 직원 중에는 불법 이민자가 많아 이런 가혹 행위도 참고 넘기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인이 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어 직원의 신분도 한국 출신이 가장 상이며 이어 중국인, 히스패닉과 비아시아계 순으로 분류되는 등 이 업계에 인종 계급 제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 한인 네일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기사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업계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내용이 실린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한쪽으로 치우친 형평성을 잃은 기사였다며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호 회장은 당초 12일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쿠오모 주지사의 긴급조치 발표가 있자 이를 전격 취소하고 협회원들과 또 한 번의 의견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8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뉴욕타임스 열심히 일하는 학부모들을 인종차별자로 보도한 것에 대한 긴급 반박 성명을 발표, 뉴욕타임스 네일살롱에 대한 보도는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뉴욕타임스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1년이 넘도록 집중적으로 한인 네일업계를 표적 취재했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과 불경기, 높은 세금 등 고용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종업원들의 한쪽 입장만을 보도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마치 한인 학부모들이 악덕업주,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뉴욕타임즈는 즉각 소수민족을 향한 편협된 비판이 담긴 인터넷판 신문과 지면 보도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재정적 손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인 사회에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주관으로 9일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는 유방암 바로 알기 걷기 대회인 워크 포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한인 사회에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홀리네임 병원에서 8년째 그 Walk for Mom 유방암 바로 알기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그 유방암 조기 발견하는 중요성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모그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가 진단하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매년 100명에게 무료로 매모그램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 7년 동안에 한 750명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매모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4명이 유방암이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도 조기 발견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다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100명 뽑아서 저소득층 35살 이상 된 한인 여성들에게 무료 그 매모그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모그램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팔로우업 케어가 좀 필요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얼트라사운드도 해야 되고 바이옵시도 해야 되고 이런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보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방암 조기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늦게 3기, 4기 해서 병원을 찾으면은 너무 늦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모그램 하는 거 꼭 그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칼 프로그램은 해마다 35세 이상 저소득층 무보험자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100여 명을 선정해 무료 매모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방암 무료 검진을 위한 등록과 가족 단위의 참가객들을 위한 공연, 중독 세미나 홍보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9일 뉴저지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제14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상록회는 효부상의 배원희 씨, 효녀상의 조한마리 가리나토 씨, 장안 어머니상의 오한순 씨, 장안 아내상의 유정옥 씨, 장수상의 김규혜 씨, 사회봉사상의 정희경 씨, 제로맨 라이에리, 메리 테라토바 등을 선정해 각각 상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자 8명 중에 3명이 타민족으로 선정됐고 당일 행사장에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 전통 효 사상이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 것을 넘어서 타민족 커뮤니티가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의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복 뉴저지 한인 상록회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를 행하는 분들을 찾아 귀한 뜻의 상을 전달해 사회에 귀감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효사상이 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미 정치인들이 이제는 수상자를 추천하는 등 점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 행사가 후세들은 물론 타민족에게도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보람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근처 뷰캐넌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변압기 화재로 허드슨강에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허드슨강에 기름이 흘러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정확한 양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압기 기름이 폐수 유출을 막는 수조로 들어갔으나 양이 너무 많아 넘치면서 배수구를 통해 허드슨강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기름이 제거되는 데는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쿠오모 주지사는 내다봤습니다.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이 변압기는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최근 경찰 2명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흑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근무 중에 피습을 당해 사망한 경찰이 크게 증가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11일 밝혔습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 도중 범인이나 용의자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경찰은 총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전년도 2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198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범죄에 희생된 경찰은 매년 평균 64명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경찰을 유형별로 보면 51명 가운데 46명이 총을 맞아 4명은 차량에 치여 각각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인과의 격투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